그러니까 지금 정규장에서 보시면 나머지 그래도 뭐 빅테크들 대비해서는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구글 뭐 등등 다 보합이었고 아마존 정도가 2% 이제 상승이었는데 테슬라가 5%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테슬라가 강세를 보여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 테슬라의 상승 이유가 이제 뭐 인도량이라든지 판매량과 관련된 그런 펀더멘탈적인 요인보다는 도지에서 이제 다시 이제 복귀를 좀 해서 경영에 좀 집중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기대감인 거죠. 어쨌든 돌아오면 신경을 더 쓸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으로 뭐 좀 오르다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간 외에서는 올라오는 거 다 반납을 했고 마이너스 7%로 오히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거는 머스크가 지금 당장은 할 일이 많네. 그렇죠. 우리가 백악관에서 거부했잖아요. 발표했잖아요. 네. 아니 할 일 다 할 거야. 할 일이 아직까지는 좀 많다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그거는 내가 이야기한 적이 없고 사실 무근이다라는 발표와 함께 다시. 근데 그것 때문일까? 뭐 그 부분도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중에 올랐던 부분이 그것도 이유 그 다른 소재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다시 뒤집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반납하는 그 흐름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그다음 뭐 기타 상호 관세 관련된 부분들은 뭐 아마 앞에서 우리 패널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뉴스로 이미 대부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5% 부가면 이게 많은 건지 적당한 건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제 발표되는 중국의 대응, 그쵸. EU의 뭐 반응, 것들, 우리나 사실 일본이나 이런 데는 사실 힘없지. 그냥 끽소리 못 하는데 이제 중국하고 EU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그쵸.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앞에서 그 흐름이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이고 보니까 어쨌든 대만, 베트남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들보다는 조금 저건 진짜 네. 베트남은 저거 죽으란 얘기지. 그러니까 46%면. 46%. 대만도 우리랑 약간 경제 구조가 조금 비슷한 IT 비중이 좀 높은데 32%. 글쎄요. 어떻게 오늘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대부분 막 넥스트 트레이드 거래에서 대체 거래소에서 지금 파란불입니다. 파란불이겠지. 대부분 뭐 파란불로 마이너스 흐름이고 삼성전자 2.3% 지금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하이닉스 3% 하락. 그러니까 오늘 관세에서 반도체는 일단은 조금 빠져 있다라는 부분에 안도감이 있다라는 내용들도 좀 돌긴 했는데 아랑곳 하지 않고 거기에 오히려 오늘 반도체 투탑은 영향을 좀 일단은 넥스트 트레이드 거래 대체 거래소에서는 프리마켓이죠. 받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자 현대차 2.7%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인가요? 이제 거의 25% 관세가 20%인가 자동차 잠깐만요. 자동차는 25%네요. 2.7%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도 이미 매를 좀 맞았다고 하지만 기아와 현대차는 2%대의 하락을 기록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대 위아도 그렇고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출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오늘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하락 출발하는 그런 모습들로 어쩔 수 없이 또 오늘은 반영이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발표만 되면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 국가들이 이제 어떻게 좀 대응하는지 그죠? 그런 부분들과 함께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호가들 흐름으로 볼 수 있고 뭐 유일 로보틱스라고 왜 SK 쪽에 로봇 관련된 고기업만 지금 보니까 그나마 하나가 7%대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네요. 넥스트 트레이드 거래에서 뭐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가 그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뭐 거의 흉흉한 흐름입니다. 흉흉하고 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 거래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데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죠? 포스코 홀딩스 등등이 다
SDI까지 LNF까지 3에서 4%씩 지금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뭐 자동차와 2차 전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권에서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상호 관세 발표된 이후에 프리마켓에서 움직이는 부분들 간단하게 한번 봤고요. 자, 데이터 가지고 잠깐만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제 한 3일 됐나요? 31일, 1일, 공매도요? 2일. 네, 공매도 시작된 지 3일 됐죠. 그죠? 3일 동안에 이제 그 흐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매도 전체에서 차지한 공매도가 진짜 보면 3조 한 7천억? 그죠? 3조 7천억이 양시장 나왔고 3조 7천억에서 차지하는 외국인들의 공매도의 비중은 거의 90%입니다. 확실히 공매도가 시작되니까 외국인들이 공매도 전체 거래에서 그죠? 대부분을 그렇죠.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뭐냐면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나눠 놓고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건데요, 외국인들. 근데 처음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넘었다가 20%대로 이렇게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첫날은 거의 한 30% 가깝게 29% 정도가 외국인들 매도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10%대로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하면 공매도 재개하고 일주일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금요일까지 하면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외국인들 전체 매도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하향 안정화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적응하는 그런 구간으로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쨌든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외국인들 매도는 코스피를 중심으로 다시 아주 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크게 나왔다가 줄었다가 다시 크게 나오는 그런 흐름이라서 최근에는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거의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하는 매도 쪽으로만 거의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내일 이제 탄핵 선고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그 결과에 따라서 포지션이 어떻게 될지는 그죠? 한번 11시 뭐 11시부터 진행되면 한 1시간 하나요?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모르겠어요. 나도 예전에 그죠? 결과만 봐가지고. 엄청 뭐 길게 뭐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치. 한두 시간 걸렸던 걸로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오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고 그 이후에 외국인들의 방향성을 잘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리스크 오프를 해봤다면 이제는 뭐 좀 중립으로 돌아서는지 아니면 더 매도가 강화되는지 내일 오후가 상당히 좀 주말을 앞두고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KRX 한국거래소에서는 이런 이제 조치를 만들어줬습니다. 공매도가 조금 너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에 대해서는 그 다음 날 이 길에 공매도를 하루 정도 금지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거든요. 예,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4월 1일과 어제 양일간에 공매도가 다소 과열로 인해서 금지된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양시장에 있다. 근데 좀 교집합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면 주로 일단 요게 눈에 띄네요. 그죠? 2차 전지. 네, 2차 전지가 양쪽 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게 눈에 띄고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확실히 좀 미래에 대한 이제 좀 성장 기대감이 아직까지 실적은 없는데 기대감이 많이 땡기는 제약바이오가 공매도 쪽에서는 좀 과하게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특징적인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은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이 이제 1분기가 바닥을 찍고 2분기부터는 서서히 턴할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요즘 뭐 반도체 좀 섹터 쪽이 좀 부진하고 우리도 이 반도체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업황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부분들의 회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퀘스천이 있다 보니까 이쪽도 약간 공매도가 좀 들어오는 일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한 축은 변압기 쪽 눈에 띄는 것은 HD 현대일렉트릭인 것 같습니다. 변압기 섹터도 한 1, 2년 꾸준하게 오르다가 지금 구간이 조금 피크아웃 아닌가라는 자꾸 논란이 있다 보니까 요 변압기 쪽에서도 일부 대장주 쪽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정도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각 시장별로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확실히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세점 쪽은 계속 좀 부진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호텔 신라를 비롯해서 네, 이런 쪽들이 눈에 좀 띈다. 코스피. 마지막으로 코스닥 쪽도 역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일부 좀 들어가 있고 HLB 같은 제약 바이오, 반도체 장비 쪽이 공매도가 강한 종목들로 특징적으로 그렇게 좀 잡히고 있다 정도로 참고해 보시고, 그러면 당분간은 좀 단기적으로는 이들 좀 공매도가 들어오는 쪽들은 조금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죠? 요 낙폭 가대 쪽으로 뭔가 강하게 순환매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뭐 최근에 공매도 이후에 강했던 건 아무래도 조선이라든지 뭐 LNG 밸류체인, 그죠? 관세하고 약간 조금 그래도 유리할 수 있는, 피해가 덜 가는 그런 쪽들로 지금 공매도 덜 들어오고 그들 쪽으로는 수급이 강한 모습이 최근 2, 3일 동안의 시장의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